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객 및 제품 발견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객의 문제나 제품 문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새로운 제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그 시작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데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페인 포인트란 소비자가 불편, 불안,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혹은 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주안점에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LG그룹 신년사에서 구광모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마도 LG그룹의 경우 핸드폰 사업을 철수를 준비하는 시점이었고 더 그룹이 집중해야 하는 사업에 힘을 쏟자라는 뜻으로 이 말을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상단 세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고객센터, 앱스토어 리뷰, SNS나 커뮤니티. 사실 고객센터로 인입되는 고객 문의가 가장 강도가 높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으면 고객센터로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문의를 남겼을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앱스토어 리뷰나 SNS 커뮤니티들에서도 고객의 소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직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오류 로그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마주하는 오류는 다 시스템에 남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송금을 하는 서비스인데 은행마다 점검 시간이 있어서 밤 12시만 되면 사실 송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송금 실패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고객에게 송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점검 시간에는 고객의 송금을 일시 중단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객 페인 포인트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의 오류가 고객이 말해주지 않는 모든 고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등에서도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저 리서치인데요.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조사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고객층을 타겟으로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FGI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그 고객층을 대상으로 우리 제품의 장단점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런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페인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고요. 이것을 잘 수집하는 것이 서비스를 더 잘 기획하고 서비스를 더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서비스에 맞게 별도의 분석 체계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뒤에서 다루게 될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는 커스터머 저니 맵을 꼭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해하는 점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가장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점들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고객센터로 들어온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 방법 중 텍스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요. 크게 3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 분석, 감성 분석, 키워드 분석. 분류 분석의 경우에는 제품 또는 요 서비스가 가진 속성에 대해서 분류 체계를 마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성 분석은 고객이 글로 남겨줬던 그 텍스트를 가지고 긍정어, 부정어에 대한 사전 구축을 통해서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언급이 많은 키워드를 파악하고 이 키워드들을 감성 분석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분류 분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크게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 체계를 좀 마련해 보았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메일 서비스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에 있는 그 메일 서비스인데요. 사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개인 고객이냐 혹은 기업 고객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메일 서비스냐라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메일 보내는 과정을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분류로 서명을 기입하는, 작성하는 영역에서의 문제들 이렇게 아주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뱅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대분류에는 내역을 볼 수 있는 내역 보기, 중분류에서는 종합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고요. 소분류에서는 기간을 선택하는 이렇게 아주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해서 서비스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성 분석인데요. 긍정어, 부정어에 대한 사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서비스든 그런 긍정어나 부정어를 나누는 건 굉장히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어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만족해요, 편해요 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사실 긍정어로 분석해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어의 경우 오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안 돼요, 이상해요 같은 키워드들을 부정어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도 가능할 거고요. 중립적인 키워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분석인데요. 언급이 많은 키워드들을 파악하고 감성 분석과 결합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땡땡 메일 서비스라고 하면 이 대분류에서 나왔던 이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해요, 좋아요라고 하는 긍정 메시지를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오류가 발생했어요, 발신이 불가해요 라고 하는 부정 메시지에서 또 다른 말 주머니들을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고객 페인 포인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발견된 페인 포인트들은 서비스를 새롭게 기획할 때 아주 좋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오픈된 서비스라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개선하겠다라고 선택하기보다는 고객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영역에서부터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서비스 기획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